오늘의 정치 속풀이를 함께할 두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이동훈 개혁신당 수석대변인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연휴는 다 잘 보내신 거죠? 연휴는 계속 이제 채널 A를 오늘 또 정하셨군요. 예고하고 있기 때문에 예. 계속 준비하면서 네. 마음을 놓지 않았죠. 그래서 네. 계속 준비하면서 어떻게 하면 오늘 또 잘할 수 있을까. 워낙 또 재밌는 성대모사를 또 기대하면서. 그런 오늘 또 준비되어 있죠. 예. 네. 이동훈 대변인 어떠세요? 네, 뭐 잘 보냈습니다. 예. 짧고 간결한 말씀이셨습니다. 저는 뭐가 됩니까? 이번 추석 연휴에 여러 가지 이슈가 좀 많게 시작을 했는데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체포로 시작을 해서 중간에 또 풀려나는 일까지 있었고 또 이재명 대통령 부부의 예능 프로그램 출연과 관련한 고소고발전까지 이어졌는데요. 두 분이 보시기에는 가장 핫했던 추석 밥상의 이슈랄까?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근데 추석 밥상에 정치 이야기하면은 사실은 뭐 서로 싸울 일이 생기죠. 짜증나고. 금지인데 그렇죠. 사실. 금기어죠. 예. 정치 이야기하지 말자. 그래서 사실 추석 때 그냥 이제 좀 많이 추석에 이 풍경이 변한 것 같아요. 여행도 가고 이제 쉬는 분들도 계시고 또 그냥 뭐 TV 보면서 멍 때리는 분도 계시고 뭐 네. 채널에 보시겠죠. 예. 근데 이제 주로 경제가 제일 중요하죠. 경제가 지금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중요한데 유독 다른 명절 때보다는 좀 사람 이야기를 많이 했을 것 같아요. 냉부의 이야기도 하고. 냉부의. 이건 사람이 아니라 냉장고 이야기. 경쟁사 프로그램이긴 한데 뭐 냉장고 어쩔 수 없으니까. 그렇죠. 프로그램이죠. 냉장고 예. 이야기로. 냉장고를 이렇게 우리 국민들이 특정 시기에 이야기를 많이 했던 적이 있었나 모르겠어요. 무슨 혼수용품 뭐 생각한 것도 아닐 텐데.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또 이진숙, 그다음에 누굽니까? 김현지. 그다음에 조희대. 사람 이야기를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왜 이런 거야 하면서 워낙 정치권이 꼬이다 보니까 그런 사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유난히 또 다른 명절과는 좀 다른 예. 그런 명절 연휴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김현지 그 제1부독실장 얘기가 나올까봐 이진숙 전 위원장의 주장으로는 김현지 이슈를 덮으려고 이진숙 체포를 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뭐 그런 얘기를 들어봤는데 사실 그 정도로 이 정권의 정무적인 감각이나 어떤 기획력이 좋다면은 우리 잘 된 일이죠. 그런데 네. 그 정도로까지 못해요. 그러니까 뭘 덮으려고 뭘 만들고 기획하고 한다는 게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뭐 추석 때 이제 3종 세트잖아요. 네. 김현지 터지고 그 다음에 이진숙 터지고 그리고 냉부의 뭐 냉장고 연예 프로그램 출연 때문에 난리가 나고 했는데 뭐 셋 다 공통점이 이게 과연 이게 이럴 일인가 그렇잖아요. 이게 뭐 이렇게까지 할 일도 아닌데 김현지 실장 출석 문제도 그렇고 네.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문제도 그게 수갑 채울 일인가 싶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냉장고를 부탁해 그 출연도 초기에 대응만 잘했으면은 이렇게까지 크게 이제 논란이 안 됐을 사안인데 네. 과연 이럴 일인가? 결국은 이제 여당이나 여권에서 정무적으로 대처를 잘못했다는 거거든요, 공통적으로. 그래서 결국은 국민들 밥상을 추석 밥상을 갖다가 좀 뒤엎어버린 결과가 돼버렸는데, 그래서 저는 뭘 어떻게 청와대에서 정부가 오히려 거듭 실수를 했지 이걸 뭘 덮으려고 하고 정밀하게 기획을 하고 했을 거라고 저는 보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대응이 잘못되는 바람에 이를 더 키운 경향이 있다. 특히 이제 냉부회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제 녹화 날짜를 가지고 좀 논란이었는데 첫 브리핑 때 이제 그걸 밝히지 않고 굳이 뭐 그 의혹 제기를 한 의원을 명예훼손으로 고소고발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오히려 사람들이 저게 뭔데 저렇게 감추나 뭐 이랬던 것 같아요. 물론 그렇죠. 나중에 좀 녹화 날짜를 실토하긴 했습니다만 어떠셨나요? 하루 늦게 방송을 하기는 했는데 어쨌든 방송은 강행을 한 거고. 아니 그러니까 이 논란 속에 워낙 이제 논란이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볼 수밖에 내용이 뭔데 예. 이러면서 본 거예요. 뭐 특별한 내용이 있어 하고 보다 보니까 시청률이 높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JTBC의 냉장고를 부탁해 그 제작진만 지금 사실은 웃고 있을 것 같아요. 최고 시청률을 기록하고. 뭐 어떻게 됐든 우리가 뭐 정치가 똑같은 거잖아요. 부고 빼고 자기 부고 빼고 다 좋은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저는 그 뭐 8.9%의 시청률이 과연 좋은 것일까 생각을 해보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치라는 건 뭐냐면 내용은 다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냉장고를 부탁해 대통령이 예능 출연. 왜냐면 우리 대선 전에도 예능 출연 많이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 일종의 퍼블릭 판타지거든요. 그러니까 대중성에
이 환상이라는 거예요. 대중적 환상.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사람들이 자, 배종찬 배추도사가 노원지의 정치 시그널에 이미지 좋아지죠. 이동훈 수석대변인이 왜 나왔겠습니까? 근데 냉장고를 부탁해 나간 거고 마찬가지로 1996년도에 DJ가 이경규와 간다에 나갔어요. 아, DJ 그때 그때 대통령 DJ가 딱 나와서 뭐라 하냐. 네. 내가 이경규 개그맨을 너무 좋아하는데 오늘 이 프로그램이 너무 최고 엄지척이요? 왜 이랬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때 대선 됐잖아요. 아, 대선 주자 때 나와서. 아니, 그렇죠. 근데 우리가 정치권의 이 속설에서 미국 대통령도 임기 중에는 안 나간다. 근데 우리나라는 유독 임기 때 뭔가를 자꾸 만들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자, 보세요. 내용은 뭐 K푸드 홍보, 그럴 수 있다 치자. 근데 형식이 뭐냐. 저는 자꾸만 형식을 오늘 좀 이야기를 많이 할 거예요. 내가 뭐 형식 이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형식. 네. 근데 아니 지금 26일 날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가 났어요. 3일 날 이 공무원이 담당 공무원이 사망을 했어요. 그러면 그 사이 28일 정도에 녹화를 했다 이거 아니에요? 녹화했죠. 그러면 이건 편성을 취소하든지 처음부터 28일 날 그걸 나가지 말았어야죠. 왜? 이걸 지금 나가서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오얀 나무 밑에서는 각근을 고쳐매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이게 말이 군자행위라고 하는 이 고서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건 하지 말았어야지. 왜? 괜한 국민들의 의심을 살 이유가 없잖아요. 냉장고를 부탁해야 아니라 지금 국민들은 국민 안전을 부탁해. 간세 협상을 부탁해. 얼마나 산적해 있습니까? 부탁할 일이 많은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게 내용상으로는 취지가 있었어. 취지에 이 공감할 수 있을지 몰라도 형식상으로 이건 가서는 안 되는 길이었다. 네. 라는 생각을. 물론 뭐 이걸 잘 봤다, 좀 신선했다 이런 반응들도 있는 것 같은데 국가적인 재난 상황에 이제 예정돼 있던 녹화 일정을 소화했고 초반 브리핑 때는 또 그 날짜 자체를 좀 함구에 붙이면서 그게 또 논란을 키운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말씀하신 정부 여당의 대응 자체가 논란을 키우는 이게 별게 아닌 일인데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렇게까지 할 일인가 싶죠, 사실. 그리고 뭐 대통령이 추석 연휴 때 연예 프로그램 나오는 걸 가지고 야당이 좀 너무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시각도 있던데 저는 좀 달리 보는 게 우리 말씀하셨지만은 대통령의 일이라는 게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닥쳐오고 많습니다. 뭐 중요할 일이 많은데 네. 그 중에서도 우선순위가 뭔가를 이제 가려낼 줄 알아야 돼요. 국가 리드라고 한다면은 그래서 어떤 것을 먼저 해야 되고 선후 경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걸 가려낼 줄 알아야 하는 게 그게 리더로서의 역할이고 대통령의 역할인데 이 생각해 보면은 그때 녹화하던 상황 28일 오후로 이제 발표가 됐는데 발표가 됐죠. 28일 오후 같으면은 국정자원 화재 때문에 국가 시스템이 마비가 돼서 일요일이었어요. 다음 날 월요일 날 출근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다. 네. 그래서 다들 걱정하던 시기였어요. 그리고 이제 화재는 물론 진압이 됐지만은 이걸 갖다가 지금 시스템을 이렇게 방치해둬서는 안 되겠다. 뭔가 이중화, 삼중화 작업을 해야 된다. 근원적으로 우리나라가 좀 그 어떤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기초를 다지기 위해서라도 새로운 뭔가 그림을 그려야 되겠다.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던 시점이에요. 네. 일요일 오후에. 예. 그런 시점인데 대통령이 그런 상황 같으면은 제가 만약에 대통령이면은 이번 녹화는 좀 천천히 하자, 다음에 하자 이렇게 미뤘을 거예요. 그게 대통령의 태도 문제거든요. 예. 우선순위를 다루는 국가 지도자의 어떤 자세, 태도 문제거든요. 그런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재명 대통령이 실수를 한 것이고 이재명 대통령이 보면은 과거에도 경기지사 때도 보면은 그런 부분 쿠팡 뭐 떡볶이. 화재 2000 물류창고 네, 화재 때. 화재 났을 때도 보면은 그걸 갖다가 이제 알 사람들한테 떠넘겨 놓고는 먹방 찍으러 갔단 말이에요. 그런 떡볶이 걸 보면은 먹방을 했었죠. 뭔가 이재명 대통령이 일의 우선순위 이런 걸 다루는 지혜가 좀 부족한 거 아니냐. 그걸 또 이제 이후에 야당이 문제 제기를 하니까 그걸 가지고 막 없던 일로 덮어버리려고 하고 무리수 쓰다 보니까 일이 점점 커져버린가. 네. 이런 거 아니,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방금 전에 이수석 대변인 말씀대로 정치인이 선거를 앞두고는 나갈 수 있어요. 근데 임기가 시작되잖아요. 네. 국정 운영은
굳이 예능 안 나가도 돼요. 그냥 뭔가 추석 연휴에 이 예능이 좀 국민들이 봤으면 싶어서 일정이 이렇게 잡힌 것 같은데. 그게 그쵸? 과한 거죠. 제가 아까 예. 말씀드렸잖아요. 과전 불남리 이하 부정관 오얏나무 아래에서는 각건을 고쳐 매지 말라. 군자행에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어프렌티스라는 이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서 뜬 사람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 지금 예능 나가나요? 안 나가요. 그리고 할리우드 배우 출신인 라널드 레이건 아시잖아요. 예. 너무 굴렸나요? 예. 라널드 라널드 레이건도 그렇게 인기 높고 그렇게 이 국민들의 소통을 중요시하는 사람도 예능 안 나가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 뭐냐면 냉장고를 부탁해 나갔다라는 것 자체를 잘못했다기보다는 시기잖아요. 이게 이런 거를 잘 조절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네. 국정 운영에 있어서. 예. 그러니까 꼭 설명절 연휴 그렇다면은 좀 임기 어느 정도 지나고 6개월 지나고 설명절 연휴 때 나가도 됐던 거죠. 그러니까 이럴 이유는 없었다. 네. 그리고 잡혀 있더라도 좀 조정할 수도 있었을 텐데 어쨌든 그럼요. 강행을 했다는 거. 근데 지금 보니까 고소고발전이 이어지고 있는데 첫 시작은 일단 강유정 대변인인 것 같고요. 주진우 의원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 법적 대응을 예고를 했었고 그 이후에 장동혁 대표가 계속 48시간 의혹 이런 식으로 좀 프레임을 짜서 얘기를 하니까 민주당에서 고발을 했거든요. 이게 제일 야당 대표에 대한 고발이다 보니까 이게 정치적으로 의미가 큰데 어떠셨습니까? 이게 고발까지 할 일일까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이럴 일인가 싶잖아요. 계속 같은 말 반복하게 되는데 네. 이게 그러니까 저 대통령이 그 우선순위를 잘 가리질 못해서 일이 생겼지만 그 이후에 수습하는 과정도 잘하면 되는데 네. 수습하는 과정도 문제가 많아요. 그러니까 강유정 대변인이 사실상 그 뭔가 거짓말을 해가지고 야당 의원이 문제 제기를 하니까 급박을 하다시피 해가지고 이를 그 틀어막으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때 사실관계를 밝히고 정확하게 밝히고 이래 있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했습니다라고만 했었어도 이렇게까지는 번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후에 보면은 이제 뭐 하루 연기해가지고 방송을 하고 그리고 나서 또 방송 이후에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뭐 그걸 갖다가 댓글을 갖다가 뭐 어떻게 댓글을 없앴느니, 삭제했다 이런 뭐 얘기도 있고요. 나오고 네. 지금 야당 문제 제기하는 야당의 대표에 대해 가지고 고발까지 했단 말이에요. 야당 대표가 사실은 그런 얘기 뭐 당연히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할 수 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2016년도에 사실 이재명 지금 대통령께서 성남시장 할 때 그때 그 세월호 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을 직접 고발을 하게 됐어요. 어떤 그 2014년도에 세월호 사고가 벌어졌는데 2년 뒤에 지나가지고 자기가 이제 뒤늦게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아이들이 죽어갈 때 당신은 도대체 뭐 하고 있었냐 이렇게 뒤늦게 문제 제기를 하면서 직접 직무유기 그걸로 고발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런 걸 생각하면은 야당이라면 이런 문제에 있어가지고 당연히 문제 제기를 하고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또 고발까지 한단 말이에요. 이게 마치 그냥 잘 수습하면 될 일을 갖다가 또 일을 키워가지고 논란을 만드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걸 제가 네. 분석을 해드릴게요. 이걸 네. 왜냐하면 이게 이 정치공학 교과서에도 나오는 거예요. 폴리티컬 엔지니어링 책에도 나오는 이야기인데 제가 이제 미국에서도 이 관련된 공부를 했으니까. 근데 뭐냐면 이게 일종의 정치 전략적인 초조급함, 그 다음에 불여유에서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용을 다투면 되는데 내용을 다투지 못할 때는 어디에 딱 매몰돼 버리냐면 형식에 매몰돼 버리죠. 왜냐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판이 깨지니까. 내용으로 들어가면 그렇죠. 불리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지금 핵심은 뭐냐면 이 중대 시점에 재난 시점에 대통령이 왜 이거를 촬영을 했느냐 하는 거하고 이게 핵심이잖아요. 네. 그럼 두 번째는 뭐냐면 대통령실에서는 그 명확한 내용을 왜 어정쩡하게 브리핑을 이게 핵심이에요. 네. 근데 이걸 문제 삼는 게 아니라 아니 장동혁 대표 48시간 뭐지 당신 무슨 허위 사실 무슨 이야기하고 있는 거 이 사람을 쳐버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보세요. 또 하나가 뭐냐면 형식의 이야기를 제가 설명드릴 김현지 같은 경우에도 출석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출석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본질이에요. 네. 근데 출석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형식으로 제1부속실장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자,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금 대선 개입을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이게 본질이잖아요. 그렇죠? 자기들이 말하고 싶은 본질인데 민주당에서. 근데 뭐라고요? 아니 12명이 전원 합의체를 했다. 그러면은 찬성한 10명한테 물어봐라. 조희대 대법원장이 협박을 했는지 아니거든. 심지어는 그때 반대를 한 오연지 대법관도
나 출석 못하겠다 청문회에. 그러니까 청문회라는 형식과 현장 감사를 가져오는 이유는 뭐냐면 형식으로 때리는 거예요. 네. 제가 오늘 예. 형식 이야기 많이 할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내용으로 이게 이기지를 못하는 상황이 되면 형식으로 계속 때려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도 수갑을 채운 이유가 저는 그거라고 봅니다. 왜? 이게 내용상으로는 이 사람에 대해서 설득력이 없어. 그럼 수갑을 채우는 거죠. 그래야 지지층들이 봤을 때는 아, 잘하고 있다. 그거라도 해야 돼. 그거 잘했어.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계속 지금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정권이 정부적으로 계속 연달아 좀 실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추석 3종 세트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왜 그런가 좀 스스로 좀 돌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감이 떨어지고 말씀하셨다시피 그러다 보니까 뭔가 강성 지지층에만 자꾸 의존하려고 그러고 마음이 급해요. 네. 그러니까 지금 빨리 추석 연휴 지나고 나가지고 왜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질까? 정부적 감각이 뭐가 문제인가를 좀 점검하는 그런 기회를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예. 뭐 그래서인지 일단 정무수석 얘기도 이따가 저희가 잠깐 해볼 텐데 그 얘기는 잠깐 미뤄두고 국민의힘에서 하도 이제 예능 출연 가지고 공세를 펴니까 민주당에서는 어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밥값하는 정치를 하자. 이게 약간 애둘러서 국민의힘은 그동안 밥값을 못했고 그냥 이제 비판을 위한 비판만 해왔다 이런 주장 같은데 그러면서 연휴 직후에 이제 본회의를 열어서 민생법안을 처리하자라고 해요. 그냥 얘기를 들어보면 그래 연휴 지났고 이제 본회의 열어서 처리할 수 있지라고 할 텐데 그동안의 본회의가 계속 이렇게 흘렀던 거는 민주당의 민생법안보다는 다른 법안을 또 밀어붙였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렇죠. 이제는 국감을 해야 될 시기잖아요. 근데 국정감사 기간에 본회의 열어서 법안 처리하는 게 좀 별로 전례 없던 일인 것 같아가지고 이게 가능한 일 같으신가요? 만만치 않죠. 예. 왜냐하면 지금 검찰부터 시작해서 한두 건이 아니잖아. 저기 방송 미디어 통신위원회도 그렇고. 예. 그러니까 이른바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뚱딴지 같을 거예요. 근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이때 중요한 것이 국민 공감력입니다. 어떻게 하냐. 대안을 가지고 나가면 돼요. 왜냐하면 검찰도 봐라. 이거 국민들이 이번에 추석 명절 연휴 때 봤더니 이거 정말 검찰이 이건 필요하다고 보더라고. 왜 마약 수사해야죠. 그다음에 수사 보안권은 필요하죠. 네. 그거 안 할 거냐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건 중에서 이 싱크홀에 빠졌던 아니 전방주 싱크홀에 빠졌는데 경찰이 전방 주시 안 했다고 운전자 남편을 예. 아시잖아요. 그거죠. 부인이 이제 숨졌는데 그러니까 남편을 검찰에 남편이 송치하고. 피해자인데 피의자가 된 거예요. 네. 그게 검찰 수사를 통해서 바로 가려졌잖아요. 예. 그거라든지 그다음에 노란봉투법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12시간 뭐 이제 이번에 APEC에 와서 가는 것도 제임스 킴 암참 주한 미국 상공회의소 회장이 다 그런 거 보고해요. 미국은요 대사관에서 다 정무직이 워낙 많기 때문에 CIA, FBI 다 있어요. 다 보고 들어갑니다. 어떤 식으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리 한 것도 다 들어가요. 네. 그럼 뭐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가지고 나가면 됩니다. 아 이거 우리 곤란하다. 지금 북한 창건전 하는데 리창 오고 메드베데프 온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당은 이 입장에서 대안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국정감사 때 실력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뭐 주진우 뭐 이 선수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곽규택 또 제 친구죠. 근데 중요한 거는 친구시구나. 예. 그것도 친구 아닙니까? 형이 곽경택 감독. 네, 그러네요. 친구 아이가 깐부 예. 아이가.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럴 때 실력 탁탁탁탁탁탁탁 준비해 가지고 야당은 실력이 있어야지. 국민들이 볼 때 야당의 시간이잖아요. 국감. 네. 그때 탁 하고서 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서 들어가야 돼요. 그냥 무턱대고 반대 냉부의 이야기는 한 일주일 지나면 좀 가라앉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정말 이 실력, 그 딱 준비를 내서 나갈 수 있느냐 국민의힘이 그게 네. 핵심이죠. 예. 개혁신당도 야당이신데. 근데 지금 전국의 고비를 한번 딱 변곡점을 한번 제가 봤을 때 가장 중요했던 게 뭐냐면은 지난 100일 기자회견 그 전후해 가지고거든요. 네. 그때 이제 여야가 합의를 했었어요. 그 정부조직법 개정 문제 처리하고 특검법을 갖다가 조금 완화하는 방향으로 해서 하자라고 합의가 됐는데 그걸 어긴 게 사실은 여당 민주당이었어요. 왜냐? 강성 지지층이 반발하니까 특검법 가지고 이게 손 못 댄다. 그러면서 그 합의를 갖다가 어겼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사실은 협치라는 게 어그러졌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의 사태를 만든 거에 책임은 사실 민주당에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와가지고 무슨 밥값하자 그러고 그러니까 조금 적반하장 그런 냄새가 납니다. 네. 이제부터 밥값 하자라고 하니까 이제 말대로 좀 여야가 밥값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아마 지금 더 중요한 것은 관세 협상의 어떤 마무리가 아닐까 싶은데, 어제 발표된 조사 결과를 보니까 이제 관세 그 협상의 여파인 것 같아요. 미국이 수입하는 한국 제품의 수입이 크게 줄어들면서 이번에는 이제 10위로 밀려나는 결과가 나왔는데 7위에서 10위로 미끄러진 거고, 우리보다 좀 뒤에 있었던 대만이 우리를 앞서기도 하고, 또 이게 집계를 한 이후로 1988년부터 집계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 이후로 최저치라고 합니다. 이게 그냥 보니까 이대로 시간만 보내서는 안 될 것 같은 상황이거든요. 저는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협상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게 신뢰예요. 예. 트러스트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없으면은 서로 간에 협상이 안 돼요. 네. 왜냐면 믿을 수 없고 또 믿을 수 없는데 어떻게 협상이 되겠어? 지금은 우리도 지금 집권 여당의 태도를 보면 미국을 못 믿어요. 그렇잖아요. 오히려 반미 정서가 일어날 정도잖아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건 협상은 굉장히 정교해야 돼요. 네. 정교해서 정말 이게 악마도 천사도 디테일에 있잖아요. 지금 보세요. 자동차, 반도체, 더군다나 지금 철강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미국도 관세 100%인가 그렇잖아요. 50%. 그러면 지금 유럽도 EU도 한국에 대해서 50% 한다는 거예요. 큰일이에요. 네. 이런데 이제 마지막에 중요한 건 전 중재입니다. 지금 중재인데 1기 때 트럼프와 우리 정부를 문재인 전 대통령을 중재했던 게 뭡니까? 바로 이게 복음주의 교회였어요. 근데 지금 그 다리를 잔도를 완전 불태워버렸잖아요. 그냥 당신들도 내란 세력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중재 세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우리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는 거는 뭐냐면, 아니 이게 왜 이렇게 진전이 안 되냐라고 물어보시는데, 가장 진전이 안 되는 가장 핵심 이유는 중재가 안 돼요. 아, 이게 지금 드러난 협상이 아니라 물밑에서도 뭔가 있어야 되는데. 김정관을 백날 보내봐야 지금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죠. 여왕구 통상교섭본부장을 첫날 보내봐야 안 돼요. 왜 안 네. 되냐? 중재자가 있어야 됩니다. 가령 제가 우리 이수석이랑 싸웠다고 생각해보세요. 노은지 중재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화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중재자가 없으면 새로운 아니 내 뭐 체하라, 체아프라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정말 중요한 게 중재자가 없어. 네. 근데 그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들 돈 주니어가 한국에 왔을 때 어디를 갔어요? 제가 무슨 특정 종교를 말씀드리는 게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갔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이 메시지는 중재는 철치다. 철치. 나와 있어요 이미 답이. 근데 이걸 잔도를 불태워버렸잖아요. 그럼 어디에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미국같이 이렇게 트럼프같이 자기의 굉장히 개인 캐릭터가 강한 리더시면은 중재자가 있어야 되는데 빨리 중재자를 찾아라. 복원하라. 그게 무너졌다면 저는 그걸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예. 대미 수출 감소라는 건 사실 이제 시작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관세가 계속 25%로 돼 있고 지금 교착 상태잖아요. 협상이. 그러면은 앞으로 그 폭은 점점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사실은 지금 우리 대외 환경이 안 좋아지고 있잖아요. 네. 일본도 지금 강성 총리가 새로 들어와가지고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EU 같은 경우도 네. 철강 관세 50% 하겠다 그러고, 그러니까 뭐 각자 도생 지금 전 세계 나라들이 각자 도생 하려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사실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였기 때문에 어려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런 상황인데 사실은 우리가 지금 추석 연휴 때 보여준 대통령의 리더십이랄까 정치적인 어떤 환경 보시면은 그런 것들이 너무 쓸데없는 일 가지고 냉장고 연예 프로그램 그 출연한 거 가지고 다툴 일인가. 네. 지금 한시가 급한 게 사실은 빨리 한미 그 관세 협상을 마무리 짓고 어떤 식으로든 그걸 마무리 지어가지고 우리한테 좋은 대외 환경 만들어내는데 온 힘을 경주를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너무 쓸데없는 일 가지고 집착하고 있지 않느냐, 여야가 공이 그렇지 않느냐 이런 걱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리고 연휴 기간에 좀 나왔던 얘기 중에 좀 의미심장했던 얘기가 있는데요. 우상호 정무수석이 한 방송에서 한 얘기가 이제 질문을 이렇게 받고, 이재명 대통령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뭐냐 이런 질문에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당이 왜 저런 결정을 내렸냐라는 질문이라는 건데요. 이걸 다시 얘기를 해보면 대통령이 당의 결정을 이해를 못하니까 질문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뭐 강훈식 비서실장 같은 경우도 또 다른 뭐 유튜브에 출연을 해서 여당이라서 하려고 했던 과제가 안 된 걸 보면 다 이유가 있지 않겠냐.
뭔가 속도전에만 집착을 하는 여당에 대해서 대통령실 참모들이 좀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게 아니냐라는 해석이 나왔거든요. 저는 먼저 강훈식 비서실장한테 정말 조언을 하고 싶어요. 예. 나는 한때 또 같이 또 채널A에도 같이 많이 출연을 했던 또 패널 동료죠. 동료이시군요. 동료인데 네. 제발 좀 이제는 김어준 매불쇼를 안 나갔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 채널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가뜩이나 이 사람들은 이 정치에 대해서 쌍심지를 켜고 봅니다. 그런데 더더군다나 어떤 특정한 성향이 있는 방송에 나가면 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확정 편향이에요. 네. 그래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각상근 의원도 그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건 아니다 이랬잖아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정치 시그널에 나와요. 그럼 저희가 뭐 모셔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강원식 비서 여기 나와서 뭐 우리 이종훈도 있고 이동훈도 있고 저도 있고 같이 하면 되잖아요. 예. 근데 그게 우리는 오히려 더 이런 사달을 만든다. 왜 그러냐? 지금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엇박자거든요. 첫 번째로 뭐냐면 대통령은 중도 보수 표방하고 싶어요. 근데 당이 그걸 원하나? 왜냐하면 지금 당은 강성 지지층 이른바 개딸에 작동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다가 일종의 뭐냐면 삼합이 되는 게 아니라 삼통이 돼버렸어요. 원래 민주당은 삼합이 돼야 돼요. 저도 좋아합니다. 홍어, 삼겹살, 김치 딱 넣어서. 네. 삼합. 근데 지금 뭐냐면은 지금 무슨 용산 대통령, 여의도 대통령, 충정도 대통령 이래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엇박자가 날 수밖에 없고 네. 이걸 초반에는 좀 이해를 해줬어요. 아, 국가 배드캅 전략이구나. 아, 정치 그런 줄 교과. 알았죠. 그렇죠. 주민들은. 이제 이 배 소장이 배추도사가 여러 번 이야기해야 돼. 그건가 보다 하고 공부했다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근데 네.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아닌 거예요. 이거 자꾸 안 먹게. 우상호 정무수석이 백날 이야기하면 먹히면 김현지 100% 출석 박지원 의원은 아니래잖아요. 네. 그다음에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논의했거나 논의할 계획이 없다는데 엄청나게 논의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안 먹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통제불능의 상황에 와 있다. 왜? 온라인 세력이 너무 세. 지금 온라인 세력이 너무 세기 때문에 이 온라인 세력을 거스를 길이 없는 거예요. 대통령이 되는 순간까지는 협조를 해줬어. 근데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온라인 세력의 입장은 뭐냐? 그거 우리가 만든 거지 본인이 잘나서 된 건가? 그러니까 우리 이런 뜻대로 좀 국정을 운영해줘야지 또 이런 생각이 그런 건 들잖아요. 거예요. 지금 온라인 세력은 다 이제 이 물이 들어왔을 때 노를 세게 저어야 돼요. 그러니까 강으로 가는데 네. 대통령은 약, 이렇게 가고 싶은 거예요. 야, 안 맞아. 그러니까 이른바 궁상각취 후 불일치의 시대가 지금 상황이 찾아와 있다. 네. 이렇게 봐야 돼요. 대통령 그 정무수석이 온도차, 무슨 속도차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저렇게 이제 공개적인 자리에서 저렇게 완곡하게 표현을 했지만 저 정도면은 굉장히 내부적으로는 좀 심각한 상황이라는 걸 뜻하는 거예요. 저 말이 나올 정도면은 네네네. 그러니까 뭐 지금 대통령이 뭐 임기 4년 차도 아니고 4개월밖에 안 됐어요. 4개월. 그런 상황에서 그러네요. 4개월밖에 안 됐네요. 가장 대통령이 힘이 좋을 때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나 그걸 싶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가장 힘이 좋고 그런 상황에서 여당조차 뭔가 좀 컨트롤이 안 되고 네. 자기 뜻대로 안 되는 이런 상황이 계속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 변곡점이 저는 사실은 지난번에 그 파리 전당대회 때라고 생각되는데 그때 대통령이 이제 박찬대를 밀었는데 그 안 되고 그리고 정청래 대표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기류가 확 바뀌면서 그 이후에 나온 말이 뭡니까? 명청전쟁이 벌어질 것이다. 벌어지고 있다라고 말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네. 뭐 그때는 사실 그게 말이 되냐. 대통령이 지금 제일 힘이 좋을 때인데 어떻게 여당 대표가 그걸 하냐라고 했는데 그 프레임이 그대로 지금 계속 이어지고 그대로 맞잖아요. 맞고 있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사실 저런 우상호 정무수석이 저런 얘기를 한다는 건 얼마나 답답해서 저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네. 여당이 그야말로 강경파들 등에 업혀가지고 자기 멋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까가 문제인데 저는 이 조금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대통령에 대해서 당의 문화도 있고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중요한 건 또 사법 리스크가 있어요. 대표를 받고 있기 때문에 당에 조금 의존하는 그런 성향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지금 컨트롤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이런 벌어질 문제가 일이다. 계속 이렇게 벌어질 수밖에 없다. 수습이 안 될 것이다. 네. 제가 짧게 한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제 제가 내용과 형식을 이야기했잖아요. 예. 내용을 다투면 돼요. 그러면은 민주당에 대해서도 지지층들이 오히려 더 많죠. 근데 왜냐면 형식에 더 집착을 하는 거예요. 가령 형식이라는 게 아까 이야기했던
김현지, 뭐 출석 뭐 어쩌고 이런 게 형식에 집착을 하는 것이거든요. 수갑도 형식이에요. 그러니까 네. 너무 나간 거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도 민주당이 야당이 발목 잡는다. 그 내용은 얼마든지 다퉈볼 만하고 공감을 얻을 수 있는데 형식 비상계엄 그 형식은 아니죠. 그러니까 그게 결과적으로는 이 상황까지 이 지경까지 초래가 된 거잖아요. 네. 저는 이 경고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도 이 집권 여당도 너무 형식적으로 가면 안 돼요. 내용을 가지고서 다투고 내용을 가지고서 여야 간에 경쟁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예. 더 얘기를 나누려고 했는데 시간이 다 돼서 두 분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영상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